김포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50대 남자가 아내를 때려서 숨지게 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복지재단에 몸담고 있고 범죄예방위원까지 지낸 이 전직 시의장. 과거 폭행을 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여러 차례 아내를 때려서 결국 숨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 본인은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과 관련해서 폭력의 정당성은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관련된 녹취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나, 그리고 모든 걸 용서하나, 그리고 웃어라. 세상 별거 있냐? 그 같이 세상에 공존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고 또 정을 나눌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오면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오늘 얘기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폭행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프채로 폭행을 했다라고는 인정을 하고요. 골프채로 머리는 때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셀프 당시에 좀 만취 상태였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가정 폭력이라는 게 좀 있었다는 진술 같은 게 나왔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이것도 지금 같이 있으면서 술 마시고 얘기하고 폭행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4시간 정도 이렇게 걸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보여요. 상해치사로 입건을 했지만은 네. 사체 상태나 이런 것도 봐서 부검에 따라 가지고 사연이 뭔지 고려해 가지고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컨트롤하겠더랍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지금 폭행치사로 일단 입건을 했습니다만 이제 살인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현재 입건된 거는 그 상해치사. 상해치사. 이걸 이제 결과적 가중범이랍니다. 예. 뭐냐면 이제 그 고의 플러스 과실이 결합된데 예. 고의는 이제 그 상해 고의밖에 없고 실수로 이제 과실로 사망했다. 이게 상해치사거든요. 예. 근데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이제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이 된다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미필적 고의라는 게 뭐냐면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감수하는 거. 예. 이게 미필적 고의거든요. 예. 근데 피해 묻은 골프채 또 이렇게 깨진 소주병 3개 중에 하나 깨져 있거든요.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흉기입니다. 이렇게 때리면 죽을 이걸로 수도 이제 몇 있겠다. 시간을 폭행하면 예. 충분히 사망의 결과를 저는 예견할 수 있고 예. 그 결과를 이렇게 감수하고 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저는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로 엄벌하는 거 예. 이게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예. 정갑 의원, 물론 이제 술 마시고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본인은 주장하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면 완전히 두 얼굴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전직 시의회 의장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관심이 더 커지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이든 고위직이든 이 가정폭력의 심각성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곳이든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수치를 봤더니만요. 지난해 경찰청의 가정폭력 사건이 30만 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해자로 검거된 게 3만 건이 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곳이든 어느 인물이든 떠나서 곳곳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관대하거나 좀 이렇게 도외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법제화시키고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나갈 것이지 이런 어떤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일함 교수. 예, 정말 끔찍하고 처참한 사건이죠. 저는 지금 경찰이 이제 이른바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을 한 건데 저는 좀 적극적으로 살인죄 적용을 좀 적극적으로 의율해야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예. 실제로 앞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 얘기했습니다만 이를테면 피 묻은 골프채라든지 예. 또 실제로 이 사람 진술에 따르면요. 주방에서 아내를 때렸고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후 기척이 없어서 확인해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폭행을 당한 아내가
이를테면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있을 수 있는 이른바 예. 골든 타임을 놓쳤던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상습적인 가정폭력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또 실제로 정말 앞서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뭔가 그 이중성이랄까 뭐 청년 보호사, 사회복지사 예. 자격증 다 가지고 있고요. 평소에 폭력에 굉장히 그 뭐랄까 가정학대라든가 이런 게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온 건데 저는 좀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경찰의 수사 의지가 필요하고 물론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겠습니다만 살인죄 적용까지를 검토하는 좀 어떤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최승 교수 이럴 때 생각나는 사자성어를 쓰신 거죠? 저는 양두구육을 썼습니다. 예. 그야말로 양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개에 불과했다는 건데 지금 다 말씀이 또 저는 동의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언행의 불일치라는 거는 선출직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겉에 보이는 행동과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이게 그 위험도를 더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아주 인격 평등, 뭐 폭력의 정당성은 없다 이렇게 아주 고귀한 가치를 얘기하지만 실제 가정에서는 정말 저렇게 살인의 복음과는 저는 아주 정말 극악무도한 예. 행위를 저지르는 점은 저는 이번 차제에 저는 좀 우리 이런 그 선출 직원들이 모두 이렇게 뭐 그런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가 밖에서 하는 행동이 예. 안에서 하는 행동과의 좀 언행 일치라는 측면에서 한번 예.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면수심이기도 하죠. 예, 예. 김성환 평론가. 네. 저는 법위에선 의장이라고 썼는데요. 예. 갑자기 또 예천군해가 또 생각나는 그런 이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부터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뭐든지 자기 스스로가 얘기만 하면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면서부터 이 사소한 폭력이나 사소한 어떤 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지지 않았나. 그런 그 권력에 취한 그 한 사람이 가정에서도 똑같이 행동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그 지방의회의 어떤 문제점이나 그 의원들을 어떻게 그러면 선출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숙제로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을 검증할 때 지방에서 그 한 사람이 뭔가 지역 유지로 활동한다거나 이런 것만 평가하지 말고 좀 다양한 평가를 해서 이런 의장이나 의원들 자리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겠다. 예. 그런 이제 교훈을 삼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김한규 변호사 말씀 듣고 가야죠. 예, 사실 원래 가정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은 가정 폭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는. 근데 사소한 폭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경찰들이 개입을 잘 안 합니다. 예. 개인의 사상이라고 해서. 근데 뭐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 뭐 성범죄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 사건은 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이상 지금 뭐 이게 지금 폭행치사, 상해치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살인죄까지 좀 더 철저히 수사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메시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